안녕하세요. 저는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월 7일 날 월성 1호기에서 4호기 사용 후 해결력 저장시설 무효 확인 등 소송이라는 좀 긴 이름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을 왜 냈는지 또 월성 핵발전소가 왜 위험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가 모두 2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개의 부지에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울진에 6개, 그리고 월성이라는 곳은 결국 경주인데 경주에 또 6개가 원래 운영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개가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에 현재 그 고리 1호기는 폐쇄가 되었고 2,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1, 2, 3, 4호기가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 또 영광에 6개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는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때문인데요. 이것은 구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경주 중자준이 방패장이 있고요. 6개의 핵발전소가 이 동그라미가 보면 핵발전소에 그 흔히 말하는 원자로 건물이 있는 돔 건물 같은 건데요. 이 원자로 건물이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 핵발전소입니다. 이게 전부 한 군데 모여 있고요. 이 바다 앞에는 문무대왕릉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핵발전소가 잔뜩 모여 있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클로즈업 했을 때 월성 1, 2, 3, 4호기가 있습니다.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그 부지에 그 땅 위에 모아두는 시설을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불법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소송이니까 기본적인 핵발전소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대부분 경수로형 원전인데요. 경수로형 원전은 보통의 물을 냉각제로 쓰는 핵발전소이고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월성 1, 2, 3, 4호기는 중수라는 좀 더 특별한 물인데 무거운 물이라고 해요. 보통의 물보다 무거운 물이고 분자량이 더 많아서 중수라고 하는데 이 중수를 냉각제로 쓰는 핵발전소입니다. 그 냉각제가 큰 차이가 있고 경수로형은 원전이 핵발전소가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이고 중수로는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이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중수형 원자로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380개나 있습니다. 이 380개가 하나하나의 원자로예요. 그래서 이 원자로 안에 핵 연료가 들어가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물을 끓여서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핵발전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물을 냉각제로 쓰는 경수형 원자로는 이 사진은 제가 그 핵발전소 홍보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실제 원자로는 아니고 3분의 1로 줄인 축소형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핵연료가 이렇게 세로로 장전되어 있고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의 핵발전소가 경수형 원자로입니다. 자, 우리 경주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곳인데 반경 30km 이내에 인구가 무려 12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후쿠시마는 30km 반경 이내에 17만 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처리 비용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만 하더라도 210조가 넘고 그리고 또 경제단체가 연구소가 그 산정한 금액은 현재까지 최대 828조 원 이상 들 거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후쿠시마는 사실 굉장히 농촌이고 어촌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성 핵발전소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울산이라는 거대 도시를 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고 30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도 무려 울산 인구만 해도 104만 명이나 있고 또 경주 포항 인구도 5만 6천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시설이 월성 햇발전소 이 30km 안에 포함이 되는데 반경 30km라는 것은 핵발전소 안에서 반경 30km라는 것은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 올해로 만 34년째 됩니다. 4월 26일이면 34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30km 반경 안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이 30km 안에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월성 햇발전소 30km 이내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많은 산업시설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살지만은요.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울산 석유화학단지라든지 또 우리 울산시청도 있고 또 그 북구청 특히 지금 요즘 북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 중인데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어서 산업적으로나 인구적으로 굉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법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은 그 국내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울산이 수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많이 그 수출 수입이 다 많은 지역이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런 점이 후쿠시마를 보더라도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만약에 나면 안 나야겠지만 만약에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핵발전소는 가동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부지 아까 앞에서 4개의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울진, 그 월성, 그리고 또 부산, 또 영광이 있는데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은 주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들에 속하고 또 한 곳에 이렇게 많은 6개 이상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나라도 드물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위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핵발전소가 모여 있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사능 양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고리 핵발전소 부근이 반경 인구가 무려 30km 이내 인구가 340만 명이나 되고 또 우리 영광 같은 경우는 17만 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성은 30km 이내에 인구가 약 130만 명이나 되는 126만 명에서 13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인구가 많고 또 6개가 모여 있어서 더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소송은 월성 핵발전소니까 월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경주는 또 지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9.12 경주 지진이라고 관측사상 기계로 관측한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규모 5.8인데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으로 관측하기 전에 이미 지진은 사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지각 변동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문헌상 기록한 지진의 그걸 역사적 지진이라고 하는데 역사 지진을 보더라도 경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규모 6.0에서 6.9에 이르는 정도의 지진이 경주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기상청이 말하는 국내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규모의 지진은 바로 779년도에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1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무슨 철도 같은 그런
뭐 철도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죽었다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그 당시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그 튼튼한 집들조차도 무너질 정도로 피해가 강범위하게 또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779년의 지진은 지금 보시면 규모 6.0에서 6.9 사이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 관측사상 지진은 5.8이 제일 크지만 관측이 되기 이전에 역사적인 지진은 훨씬 큰 규모의 지진이 많았고, 조선시대 1643년도 이럴 때도 울산 앞바다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 지진학자에 따라서는 규모 6.9다, 7.0에 이르는 지진으로 평가하는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에서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닌데 하필이면 또 그런 곳에 울산 지역 그리고 또 경주 지역에 핵발전소가 모여 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국내 지진 발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학자에 따라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에 어떤 변형이 와서 한국에서도 영향이 더 커졌다라고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 같은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국내 지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다시 이제 지진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좀 더 해야 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핵발전소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고가 나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 같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공식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말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이지만 그걸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양만 보더라도 이 테라베크랄이라는 거는, 테라는 조예요. 조 베크랄. 그러니까 베크랄은 방사능을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시면 고리, 영강, 울진, 월성 중에서 월성 지역이 훨씬 더 기체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이 아주 많다는 게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량을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특히 월성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핵발전소별로 이렇게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전문가와 함께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2018년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기체를 이제 산정을 한 건데, 그 중에서 핵분열 및 방사의 핵종, 핵분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전체 그 경수로 핵발전소 21기를 합친 양이 1조 1,500억 베크렐입니다. 그런데 월성 1, 2, 3, 4호기, 사실은 이 당시에 2, 3, 4호기만 가동을 했는데 월성 1, 2, 3, 4호기 중수로의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핵분열 생성물을 합친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 3기밖에 안 되는데 3조 6천억 베크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성 1, 2, 3, 4호기를 합친 그 핵분열 생성물의 양이 나머지 전체 21기의 핵발전소를 합친 양보다 무려 3.14배나 되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수로 1기가 월성 2, 3, 4호기 중에 1기가 나머지 경수로 중에 1기를 대략 그냥 거칠게 계산했을 때 무려 21배나 되는 배출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14라는 것도 방사성 물질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삼중수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삼중수소도 전체 경수로 21기를 합친 거는 5조 1,400억 베크렐이에요. 근데 월성 1, 2, 3, 4호기를 합친 거는 무려
108조 베크렐이에요. 그러면 몇 배냐? 나머지 21개의 원전을 합친 것보다 월성 1, 2, 3서기를 합친 것이 삼중수소가 여기도 2.1배나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중수로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한 기당 비교했을 때 뭐 14배에서 21배씩이나 많이 배출을 할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굳이 이런 중수로 핵발전소를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는 중수로 핵발전소를 굳이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그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쉬운데, 이건 국내 다른 핵발전소들이고요. 월성에 있는 중수로 핵발전소가 포함된 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훨씬 높은 거를 삼중수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중수소가 도대체 왜 위험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중수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은 누구나 그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구성 요소가 돼서 그 수소가 있을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수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삼중수소가 들어오게 되니까 방사선을 계속 쪼이면서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문제는 삼중수소는 이런 기체 형태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방사성 폐기물 배출량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기체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당연히 측정하는 게 아니고 굴뚝으로 마지막으로 내보내는 것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중수소는 더군다나 굉장히 크기가 작고 그 이온을 띠지 않아서 금속이나 콘크리트 틈 사이로도 통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굴뚝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주변에 많이 삼중수소가 기체 형태로 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그 삼중수소는 월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소변을 검사할 때마다 소변에서 그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보면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핵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그 검출되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가까이 살수록 삼중수소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을 주변 주민들의 그 몸속에서 나오는 그 소변에서 측정이 되는 거고, 이 소변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방사성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녀서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몸속에 다른 데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노폐물인 소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양남면이라고 해서 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한 곳이 양남면이에요. 그 양남면에서 최대 검출치가 나왔고, 그러니까 리터당 28베크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인 양푼면이나 간포 같은 경우는 21베크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울진군에도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울진군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20베크렐이 나왔고, 이건 최대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주 주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남면 주민의 경우에는 6 내지 8베크렐이 나왔고, 특히나 양남면 주민은 100%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ETV에서 이걸 보도한 적이 있는데, 월성 핵발전소에서 그 가까이 살수록 방사성 그 삼중수소 수치가 높았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탄소 14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탄소 14는 그 핵발전소에서 기체 형태로 발생이 되고, 그 탄소 14가 특히 이제 몸속에 탄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탄소 14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나 유전자에 끼어서 그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거나 암 또는 유전병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탄소 14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경수로용 핵발전소에 비해서 중수로용 핵발전소에서 무려
보통 14배가 배출이 된다고 외국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 131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도 131은 주로 이렇게 몸에 갑상선에 축적을 잘해서 갑상선 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는 마치 스펀지처럼 요도 131을 혈액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져 있고 특히 이걸 몸으로 증명한 곳이 그 후쿠시마 주변 어린이들이 소아 갑상선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슘 137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슘 137은 주로 사람의 몸에 오면 근육이나 살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 암이나 유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방사능이고 발암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무서운 스트론튬 90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트론튬 90을 인체는 이게 방사성 물질인데 몸속에 들어왔을 때 칼슘으로 오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뼈가 있어야 될 곳에 스트론튬 90이 들어오면 이거를 축적을 해서 뼈암을 일으키거나 또 뭐 골수암이라든가 이런 백혈병 이런 걸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이고 그리고 플루토늄 이상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플루토늄 이상구는 100만 분의 1g만 폐로 흡입을 해도 폐암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극 물질로 해서 그래서 이 플루토늄 이름은 지옥의 신을 이름이 플루토 거기서 따와서 플루토늄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신같이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 플루토늄 239. 이런 무서운 방사성 물질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게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그래서 월성 1, 2, 3, 4호기에는 핵발전소 다른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핵발전소에서 태운 핵분열을 일으킨 핵연료는 사용하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방사선이 높고 설량이 높고 너무 열이 높기 때문에 물속에 처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저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라고 해요. 여기에 물속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이상 최소한 냉각을 해서 밖으로 지금 월성 1, 2, 3, 4호기에는 건식 저장 시설을 옮기고 있고 국내 다른 경수로 핵발전소는 이거를 그냥 다 저장 수조에 고스란히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것도 더군다나 굉장히 밀집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6년 동안 시킨 사용 후 해결료는 지금 월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땅 위에 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 밖에서 물 없이 저장한다고 해서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캐니스터라는 시설이 있고 제일 먼저 지어졌고 캐니스터는 사일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 캐니스터가 있고 지금 1단계 맥스터라고 해서 맥스터라는 말은 뭐 그냥 이름이에요. 유형인데 원칙적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거죠. 그 이름을 1단계 맥스터라고 해서 이 캐니스터와 맥스터는 이미 1단계는 이미 가동 중에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소송이 대상이 된 거는 이런 1단계 맥스터와 같은 규모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또 대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이 과정에 불법이 많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가동 중인 건식 저장 시설이 이렇게 캐니스터가 300개가 있고 여기에 사용 후 해결료가 무려 16만 2천 다발이 저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스터라는 건 2007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2009년도에 지은 건데 맥스터 7기에 이런 건물이죠. 콘크리트 건물 안에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여기 안에도 이미 사용 후 해결료가 무려 16만 8천 다발이나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만큼 더 보관할 수 있는 거를 사용 후 해결료를 16만 8천 다발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라는 시설을 더 짓겠다라는 게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날 허가를 해준 거고,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하는 거죠. 아까 그 보신 맥스터라는 건물은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바스켓이 있고 그 안에 사용 해결료가 들어가고 이런 건물을 짓겠다. 이게 지금 2단계 맥스터라는 거고, 사용 후 해결료라는 거는 경수로 사용 후 해결료하고 중수로 사용 후 해결료가 모습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수로 그 월성 1, 2, 3, 4호기에서 해결료라는 거 하는 건 저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이거를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시키고 나면 오른쪽의 형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한 다발이고, 지금 2단계 맥스터에서는 이 다발을 16만 8천 다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용 후 해결료가 뭐지? 얼마나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능이 얼마나 세냐면 1m 거리에서 순식간에 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막 꺼낸 사용 후 해결료는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 물에 보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6년 정도, 5, 6년 정도. 그 수조에서 자 10년 동안 식혔어요. 10년 동안 식혀도 1m 떨어진 곳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을 때 25초 만에 1개월 만에 사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방사선량을 피폭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냉각시킨 사용 후 해결료라 할지라도 사람이 1m 앞에 있으면 25초만 서 있어도 그 사람이 1개월 안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사용 후 해결료가 무려 16만 8천 다발이나 보관하겠다는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거고, 그 2배에 되는 양이 지금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의 건식 저장시설에 이미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용 후 해결료가 이렇게 엄청나게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방사능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약 3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만들면 거기서 보관하는데 최소한 1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만들 시설을 둘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각 핵발전소별로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고 있는 양을 보면, 이거는 2019년도 4분기 기준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로 핵발전소 21기에 다 모여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19,268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약 2만 다발이 안 되죠. 21개 핵발전소에 사용 후 해결료가 약 2만 다발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모여 있는데, 문제는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호기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게 사용 후 해결료가 무려 46만 3천 다발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성의 1, 2, 3, 4호기 중수로 핵발전소는 사용 후 해결료를 경수로도 문제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더 많은 사용 후 해결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도 가동 중에도 방사성 폐기물을 기체 형태로나 액체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사용 후 해결료도 이렇게 엄청나게, 보통은 한 기당 비교를 하면 중수로 핵발전소가 경수로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사용 후 해결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시설을 꼭 가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신동아에서 미국의 국방부 산하의 국방위험감소국이라는 데서 개발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나면 피해가 얼마나 됐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가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체르노빌 4호기 수준의 사고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 그리고 바람이
수도권을 향해서 초속 3m로 불어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가정이 일단 대피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피를 하시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안에 대피를 못하고 그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대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을 했고, 이거는 피해를 키우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사용 후 해결료에서는 사고가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는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가정하에서 사고를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만약에 월성 1호기 한 개의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반경 30km 안에서 30일 이내 사망자가 무려 6,300명이나 나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민들이 전혀 대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방사능을 맞는다고 가정한 거니까 이 정도로 바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는 그 대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하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떨어지고 피폭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을 신동아에서 미국의 그 국방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결과가 2011년도에 5월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지낸 강정민 박사가 2016년도에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고리 3호기에 모아둔 사용 후 해결료가 약 880톤 정도인데요. 여기서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될지를 계절별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범위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결과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9월 달에 사고가 나면 한반도의 거의 절반 정도가 굉장히 높은 정도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된다라는 결과를, 이 계산은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셰프너 박사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송의 대상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후 해결료 안에는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이거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유사한 정도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